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주당 10,000원 벌다가 주당 1,500원을 벌게 되면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대로 있어도 주가는 저평가로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익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으로 가야 할 때 오히려 이 대상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좋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고압경제의 출발점이죠. 인플레이션을 초반에 눌러주면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돈, 자금들이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일까요? 돈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곳, 인플레를 가장 싫어하는 시장 어디일까요?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은 이미 꼭대기인데 꼭대기를 뚫은 것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빠져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근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더욱 매력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에 꽉꽉 차 있는 돈을 억지로 눌러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돈을 견인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업 실적 등이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거죠. 예전같이 단순히 금리를 낮춰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준이 그냥 고백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행정부에 재정정책 확실하게 써달라고. 지금 미국도 실적 시즌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 성장률 예상치를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2%로 상향. 예상보다 3에서 4%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될 것. 3분기 실적 시즌 초반에 발표된 기업 81%가 S&P 예상을 상회했음. 왜 이럴까요? 왜? 왜 이럴까요? 네, 재고 효과입니다. 재고 효과.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2%로 바뀌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재고 효과예요. 재고 효과.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을 만진 데가 어디일까요? 가장 큰 돈. 주가가 무너지면 마지막에 찾는 데 있잖아요. 어디일까요? 어디? 연기금이죠, 연기금. 연기금 도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요? 만수르? 사우디 왕자? 투자 관련해서요. 가장 큰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사실 여기는 중동하고 비슷해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북해 유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10%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늘릴까요? 일단 지금 채권에서 돈이 안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예전에 산 채권들은 많이 올라서 좋지만 지금 살 채권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채권이 가장 지랄 같은 게 뭐예요? 가장 지랄 같은 거.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끝까지 지고 있으면 다 내 거죠? 근데 채권은 너무너무 좋아. 아주 좋은 채권이야. 근데 만기가 있잖아요. 왜 3년 만기야? 끝나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사야 되는데 이제는 가격이 너무 높아졌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채권은 해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샀다가 0%만 돌아와도 손실이잖아요. 왜? 이거는 그간 이자만 주다가 원금만 받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채권은 답이 아닌데다가 미국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보란 듯이 우리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들도 우리처럼 펀드 비율 조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펀드 비율 조정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프에 담지 않은 터미널에서 발견된 거로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설 정도는 아니지만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가다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들어간 거에 비하면 아직은 좀 적지만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이런데 저런 데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이후의 경제를 이제서야 우리가 체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